지금 월요일 출근길이고요. 오늘 날짜는 2019년 4월 22일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혼의 재산분할 청구 중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이제 부동산과 이제 금융재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기타 재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을 하려면은 재산분할 대상, 즉 상대방 재산이 뭐가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동산 그리고 이제 금융재산 외에 또 다른 어떤 재산들을 주로 문제 삼는지 살펴보자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차량,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가격이 이제 중고가로 이제 환산이 돼서 이제 그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런데 굉장히 노후 차량으로 그 값이 크지 않은 반면에 다른 재산들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굳이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이제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고값을 어떻게 하느냐? 그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중고 가격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많이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험개발원 사이트에는 외제 차량에 대한 시세 자료는, 중고 시세 자료는 이제 찾기가 좀 어려우신데, 그럴 경우에는 뭐 SK 엔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중고 차량 매매하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셔서 이제 해당 차량의 연식에 맞는 그런, 그리고 뭐 해당 차량의 등급에 맞는 그런 중고 시세를 이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차량에 관한 경우가 있고, 차량에 관한 재산 분할을 하려면은 이제 그 자동차의 이제 번호, 차량 번호 같은 것도 이제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뭐 등록 원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곤 합니다. 그리고 차량 외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물건 중에서도 좀 고가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이제 포함을 시키고요. 뭐 동산, 예컨대 남편이 개인 사업하는데 이제 그 공장에 고가의 기계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기계 역시 이제 중고가로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 공장 기계에 대해서는 시세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감정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재판상 논의를 해가지고 이 기계 값은 어느 정도로 합시다 라고 이제 정리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대주주인 거예요. 1인 주주 이런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주식의 그 액면가를 그 가치로 하는 거는 사실 맞지가 않죠. 보통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주식에 대한 가치를 환산하려면은 결국에는 그 주식의 이제 그 시장 거래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장 주식이라고 하죠. 이제 상장돼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확인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비상장 주식, 상장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제 가격이 굉장히 이제 좀 비싸요. 감정 절차 진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지 신중하게 이제 판단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재산으로 이제 포함시키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골프장 회원권 이런 것도 1억씩 하죠. 이제 더 저렴한 것도 훨씬 더 비싼 것도 있지만 한 그 정도에 이제 거래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이제 포함될 것이고, 그 회원권은 해당 골프장의 이제 조회 절차, 이 사람이 회원이 맞느냐 이런 조회 절차와 시세 자료를 이제 확보하셔야 되는데, 시세 자료 확보는 역시 그렇게 수월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재산분할 대상에 이제 포함되는 게 채권.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지인에게 돈을 5천만 원 빌려준 게 있어요. 예컨대. 그럴 경우에 이제 그 5천만 원 채권도 이제 나눠야겠죠. 다만 그 채권이 결국에 받을 수 없는 그런 불량 채권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포함돼서는 안 되긴 할 텐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채권을 가진 자가 이 채권은 어차피 받지 못할 돈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 채권에 대해서 뭐 입증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 법원 통해 가지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 거기 더해서 이제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것을 이제 조회해서 이제 제출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법원 통한 명령으로 이제 획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남편, 즉 상대방의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비교적 이제 쉽게 이제 허가를 내려줍니다. 그 계좌를 조회하는 금융정보거래 이제 조회 절차에 대한 그런 허락을 해주는데, 그런데 그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잘 그런 허락을 해주지를 않아요. 굉장히 드물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자료가 이제 제법 이제 쌓였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재판부가 예외적으로 그런 조회 절차를 이제 허락해 준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재산 분할 절차가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 주로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한 요 정도예요. 그 외에 다른 재산이 문제되는 경우는 뭐 전에 이제 보니까 인세, 책을 펴낸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받는 인세, 저작권료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포함될 수 있겠죠. 음악 하시는 분이라면, 공연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예술 쪽에 계신 분이라면 그런 인세, 채권이 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죠. 아, 이걸 안 했네.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뭐 퇴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점에 이제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이 얼마 정도 상정되는지를 혼인기간을 고려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이제 반영시키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제 퇴직을 할 때 이제 반반씩, 신청에 따라서 반반씩 이제 나눠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 말고 이제 다른 경우에는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그 해당 그 이제 퇴직금을 장차 받을 때, 이제 공무원 연금이 되겠죠. 이제 장차 받을 때 그냥 판결을 받으면은 5대5 반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판단을 받을 때 이제 기여도 등을 이제 고려해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받을 때, 이제 공무원 연금 받을 때 그때 기여도에 따라서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그 통상적으로 그냥 법에 규정된 대로 지급받도록 두지, 여기 대해서 굳이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점들 이제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뭐 퇴직금, 사기업의 경우 퇴직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 이제 조회 절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당연히 법원 통해서 사실조회 절차 같은 것을 진행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